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 지역 5개 대학에서 울산 주소 갖기 릴레이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을 막는 대책이 될지 주목됩니다. 외지인이 울산 지역 아파트를 매입하는 비중이 올 들어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구의 한 주택 철거 공사 현장에서 담벼락이 무너지며 작업자를 덮쳐 작업자가 우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오는 30일 울산 박물관에서 개최됩니다. 울산 지역 대학 5곳에서 울산 주소 갖기 릴레이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에서 인구 유출을 막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대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다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산의 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울산으로 전입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홍보하는 행사가 한창입니다. 울산으로 주소를 옮기면 먼저 2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간 주소를 유지할 때마다 10만 원의 생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주소를 이전했다면 졸업할 때까지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대학생 1,000명에게 주소 이전 장학금을 줄 예정인 가운데 올 상반기 754명의 대학생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서류 같은 거를 원래는 본가에 가서 받아왔었는데 제 주소로 바로 오니까 좀 그게 편한 것 같아요. 현재 울산 지역 5개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은 2만여 명. 이 중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온 대학생은 8,000명으로 전체 40%를 차지하는데 이들 상당수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거를 좀 누리고 싶어서 서울 사람들은 그 기후동행 카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이전할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하는 그런 혜택이나 이런 것보다 더 광역시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아마 좀 이전하는 데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3년간 울산의 유출 인구는 2만 9천여 명. 이 중 청년 인구 유출이 절반이 넘는 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소를 이전했을 때 본인들이 느꼈던 어떤 혜택들, 울산 주소를 가질 경우에 청년들에게 주는 저희가 청년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혜택도 있습니다. 울산을 빠져나가는 청년들의 숫자를 줄이고 타 지역 청년들은 울산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울산시가 풀어야 할 인구 숙제입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외지인의 울산 지역 아파트 매입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주 10년 미만의 아파트가 집중돼 있는 북구와 울주군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데 전세와 매매가 차이가 적어서 갭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입주한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체 860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전 세대가 소형 평형으로 구성됐는데 최근 외지인 매입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1,000세대가 넘는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도 올 1분기에만 외지인 매입 계약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아파트 84제곱미터 매매가는 3억 5천만 원 정도로 남구의 반값에 불과하고 매매와 전세 가격 차이도 얼마 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자기 돈 작게 해서 이제 집을 하나 사서 그에 대한 오르면 그 차익을 먹겠다 이런 거잖아요. 시내 쪽에는 이제 워낙 금액이 크니까 갭 투자가 잘 안 들어가고 거기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저평가됐다 생각하시고 여기가 들어와요. 올 1분기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5,700여 건. 이 가운데 외지인 매입은 6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9% 급증했습니다. 구군별로는 신축 또는 입주 10년 미만의 아파트 단지가 많은 북구와 미분양 물량이 많은 울주군의 외지인 매입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최근 84제곱미터 분양가가 9억 원까지 급등한 남구는 외지인 매입이 3.27% 줄었습니다. 비교적 가격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저렴한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부터 외지인들이 투자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울산의 외지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던 때는 지난 2021년. 당시 투자자들이 규제가 집중된 수도권을 피해 울산에 몰리면서 외지인 매입 비중이 24.8%까지 급등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울산 지역 집값이 최근 내림세를 끄는 가운데 집값이 저평가된 지역을 중심으로 갭 투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남구의 한 주택 철거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철거 대상이었던 오래된 주택에 우물이 있었는데 작업자가 우물 밑으로 떨어져 추락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남구 상계동의 한 철거 공사 현장. 굴삭기가 돌더미를 정리하던 중 작업자들이 갑자기 현장을 바삐 오가더니 일을 멈춥니다. 잠시 후 구조장비와 들것을 든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고 긴 사다리를 꺼내더니 어딘가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작업자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찾아보니 우물이 있던 곳 밑으로 추락한 겁니다. 5m가량 떨어진 작업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추락사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났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길을 따라 난 담벼락을 철거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철거된 담벼락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담벼락 더미에 작업자가 떠밀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철거 작업이 진행되던 곳은 오래된 주택이 있었던 자리였는데 집안에는 우물도 설치돼 있었던 겁니다. 우물로가 다 밥에 먹고 빨래 씻고 퍼갖고 그래 했는데 이제 그 수도가 들어오고부터는 그거 안 했지. 작업자들이 우물터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 사실을 알리거나 추락을 막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등이 사고 책임을 가리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울산시가 오는 30일 오후 3시 울산박물관 강당에서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는 트램에 관한 전문가 토론과 의견 교환, 참석한 시민들의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되며 울산시는 노선 계획과 운영 시스템, 정거장, 차량 기지 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당일 참석이 어려운 시민들은 다음 달 17일까지 울산시청 광역트램교통과에 전화나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저출생의 영향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에서만 5개 학교가 문을 닫았고 또 초등학교 46곳은 신입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 동문과 지역민까지 나서고 있지만 이 폐교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올해 폐교한 순천 승주읍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책상은 사라지고 칠판은 텅 비었습니다. 지난해 2명이 입학했는데 올해 신입생은 없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학기부터 차량을 이용해 본교로 통학 중입니다. 작은 분교지만 40년간 마을을 지킨 학교. 아이 발길이 끊기자 주민들은 허전함을 느낍니다. 아이 학생들이 그때는 벅적벅적 열댓 명 있으니까 살만 없대다. 근데 차차 줄여지대 이제 6명 남았어. 작년에 6명이 공부를 했어. 근데 올해는 6명 그럼 딱 싫고 충주로 가버렸어. 굳게 잠긴 교문이 열립니다. 풀만 무성한 운동장. 13개 마을에서 한때 학생이 1000명 넘게 다녔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폐교 위기에 몰리자 동문들은 사비를 털어 야구부를 유치했습니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프로 선수까지 배출했지만 마운드엔 이제 아무도 오르지 않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의 야구부는 해체됐고 결국 학교 명맥이 끊긴 겁니다. 이 땅 제반 시설 다 하고 또 모든 야구부 시설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월 동안 그 준비를 거친 다음에 야구부를 창단식도 하고. 전남에서 학생 수 감소로 올해 폐교한 학교는 모두 5곳입니다. 특히 46개 초등학교는 신입생을 1명도 받지 못하면서 내년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해남 대흥사는 해마다 전통차를 만드는 체험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정서와 종교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바구니를 든 청년들이 해남 두류산 자랑 녹차밭에 이른 아침부터 3355 모여듭니다.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5개 국적의 유학생 30여 명으로 차 만드는 체험을 하러 절에 온 겁니다.
찻잎을 뜯는 건 처음이라 낯설지만 잎 하나하나 고르고 떼는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합니다. 진짜 새로워요. 녹차도 있긴 한데 근데 집이랑 너무 멀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해보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편해요. 초이차는 대흥사 전통차로 200여 년 전 초이 스님이 완성한 제조법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먼저 잎에 물기를 빼고 향을 지속하기 위해 350도로 달군 무쇠솥에 찻잎을 넣고 덕습니다. 수분을 빼내는 작업인데 다음은 유념으로 이어집니다. 유념은 이렇게 찻잎을 멍석에 비벼 껍질을 벗겨내는 건데요. 깊은 맛을 우러내기 위해 이 과정을 5분 정도 반복합니다. 스님에게 한국의 다도를 배운 학생들은 직접 만든 녹차의 향과 맛을 음미합니다. 아주 맛있어요. 한국의 좋은 녹차 맛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항상 보통 녹차 마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보고 싶어 부모님을 생각해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목포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 등 전남 지역 5개 대학 유학생 190여 명이 제다 체험에 참가했습니다. 이 체험은 지난 2022년부터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해마다 문화재청 예산 1억여 원을 지원받아 무료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대상자를 외국인으로 정해 한국의 종교와 차 문화를 알리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여러 동남아에도 이제 차 문화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한국에도 그에 못지않는 차 문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대흥사는 올해 하반기 산지승원 산책과 창작 음악 공연 등 방문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 가운데 내년에는 제다 체험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울산지방법원 민한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질병 정도를 부풀려 보험사 3곳으로부터 보험금 9,63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14일 정도만 입원하면 되는 질병을 앓고 있었으나 의사에게 자신의 통증을 과장되게 설명해 58일간 입원했으며 병원에 있는 동안 외출해 술을 마시거나 입원 전후로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대가 어제 의과대학 개강을 시도했지만 학생들의 반발로 또 무산됐습니다. 울산대 의대 학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동맹 휴학계를 제출한 뒤 석 달째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울산대는 개강을 한 주 더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학생들을 복귀시킬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집단 유급 사태가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 울산 분원 유치를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실무진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울산과학기술원과 연계한 미래형 의료시설을 지역에 위치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공의료원과 공공병원이 없는 지자체는 울산이 유일합니다. 울산시가 어제 중국 허난성과 우호 협력도시 협약을 맺고 경제와 문화체육 등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10월 제14차 동북아시아 지방자치단체 연합총회 기간에 우호 협력 교류 의향서를 주고받은 결과 허난성이 울산의 11번째 우호 협력 도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김두겸 시장은 허난성과의 교류를 통해 울산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가 지역 근로자들의 화합을 위해 우리 직장 가수왕 선발대회를 개최합니다. 시는 5개 구군별 온라인 예심과 본선을 거쳐 오는 10월 울산 공업축제 기간에 최종 결선을 치른 뒤 가수왕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가수왕 선발대회는 울산 성장의 주역인 근로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업체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축하 공연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달까지 113개 학교에 전기차 충전 시설 156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내 주차면이 50면 이상이면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100면 이상이면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시교육청은 환경부 보조금 공모, 민간 투자 유치, 충전기 무상 설치 등으로 예산 약 12억 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려아연 노동조합과 사측이 우리사주 조합 설립에 합의했습니다. 우리사주 조합 설립은 고려아연 노동조합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의 경영 성과를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제안했으며 사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최근 설립 기념식도 개최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우리사주 갖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지능형 로봇을 안전 순찰에 도입한 SK이노베이션이 국내 석유화학 업계 최초로 대폭 개선된 스마트 플랜트 2.0을 본격 추진합니다. 주요 과제로는 공정 자동 운전 프로그램과 공정 자동 제어 고도화, 또 설비 고장 예측 솔루션 등이 포함됐습니다. 스마트 플랜트는 일반 제조업의 스마트 팩토리와는 차별화된 석유화학 산업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로 SK이노베이션은 이를 통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구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울산시 교육청이 이화중학교를 이전 재배치한 후 고등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여론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청은 약수초가 내년 3월에 중산동으로 이전하면 이화중학교를 약수초로 옮기고 이화중학교에 이화고등학교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약수초에 고등학교를 설립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학급 규모가 적어 새로운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청 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든 동구가 실태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향후 5년간 동구 하청 노동자 지원을 위한 세부 과제를 구성했습니다. 동구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자 지원을 통한 노동행정 토대 구축, 차별과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한 사회적 권리 강화, 조선업 다단계 고용구조 개선을 통한 상생협력 민관 거버넌스 등 3대 정책 목표를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성혜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울산은 종일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을 살펴보시면 밀양은 26도, 김해와 부산은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반면 선선한 동풍의 영향을 받는 우리 지역은 낮 기온이 21도에 머물겠습니다. 특별한 낮더위 없이 바깥 활동하긴 좋겠지만 오늘 강한 자외선과 바람은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볕은 매우 강하게 내리쬐겠고요. 바람은 어제보다 더 거세지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질 수준인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동남권 하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울산이 17도, 포항과 양산, 부산은 모두 18도 선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동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21도 안팎, 그 밖의 지역은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고요. 현재 남해 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낮 기온이 평년 수준만큼 오르겠고요.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남구 평생학습관에서 다이음 배움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강을 원하는 남구민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울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 발달장애인의 꿈과 성공, 자립생활을 주제로 자기권리 주장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접수 바랍니다. 울산 보훈지청에서 지휘자 금난새와 함께하는 호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다양한 체험 부스와 함께 공연을 즐기러 가보시기 바랍니다. 색동의 울산지부에서 열림 동화마당을 개최합니다. 구연 동화와 명작 동화 뮤지컬 등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공연에 많은 참여